넘어가겠습니다. 이 생각은 이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CSIS라고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y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관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 이 유명한 기관에 나온 보고서 가운데 큰 충격을 준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을 에너지 이머전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때 저도 그때는 에너지라는 사람인데 아니 미국의 셰일가스가 저렇게 많은데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근저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뭔가 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력 공급 능력의 데이터입니다. 1980년도만 해도 미국은 중국보다 10배 이상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사이에 제조업이 많이 퇴출하고 전력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나서 거의 수평선을 지킨 반면에 중국은 급속하게 전력 설비가 늘어났고 2010년에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지금은 중국이 미국보다 약 3배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석탄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원자력을 짓고 있고 지금도 석탄 발전소를 공사 중인 것만 거의 100개에 가깝습니다. 원자력도 많이 짓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이 전력 설비에서는 3배 앞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송전망을 걱정합니다. 중국은 어떤 식인가 하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전력 설비를 늘리는 것과 우리 같은 나라가 전력 설비를 늘리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 큰 위협을 느꼈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CSIS 보고서의 핵심은 딱 2줄입니다. 한 줄이군요. 말하자면 AI 도미넌스를 미국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전력이다. 이게 바로 그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짓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AI는 미국 1등, 중국 2등, 나머지는 다 3등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지만 본격적인 AI, 조금 이따 말씀드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걸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그걸 시작을 했고 AI 데이터 센터는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코노미스트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위에 있는 건 2026년 6월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분포입니다. 조그만 동그라미가 1기가와트 정도이고 큰 동그라미가 한 5기가와트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언더 컨스트럭션이 아래에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난 양으로 건설을 하고 있고 주로 동부와 남부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서부가 왜 이렇게 없는가를 좀 궁금했는데 물이 많이 부족해서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추선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 20메가, 50메가 정도가 주류였는데 아주 크게 짓는다면 100메가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무려 그거의 10배인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거침없이 짓고 있고 그런 일들은 미국에 완연합니다. 우리도 지금 반도체 팹 때문에 사실은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이고 많은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팹도 공조를 한다든가 식각을 한다든가 하는 모든 공정에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곧이어서 아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미국의 일을 보면 곧 우리가 한 2, 3년 후에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빅테크들이 구상하는 부지는 단일 전력 요구량이 1기가와트를 초과하는 기가 사이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빅테크는 폭발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엄청난 양의 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도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전기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LLM 추론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면 컴퓨터가 곧 아주 멋있는 답을 주니까 쉽게 하나보다 쉽겠지만 거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컴퓨팅 파워라는 게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돌이를 밥만 먹으면 바둑 둘 수 있지만 이세돌이를 대항했던 AI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컴퓨터는 많은 자원을 요구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겠죠. 물리적으로 엄청난 그런 설비가 건설돼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무려 수십만 개의 GPU와 CPU 그리고 메모리라는 이런 형태의 세트가 있어서 이게 생각하는 컴퓨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비이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도 들어가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량의 실리콘이나 구리나 아니면 히토류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돌려서 쓰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어떻게 돌리나요? 24시간 쉴 새 없이 돌려야 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려면 방대한 규모의 발전소, 송전망, 변압기, 차단기, 전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발전 가스 터빈을 만드는 곳, 변압기를 만드는 곳, 전선을 만드는 곳, 차단기를 만드는 곳, 송전 설비를 만드는 곳들이 지금 전부 다 주문이 5년 차가 다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아주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열을 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세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CPU와 GPU와 우리가 좋아하는 HBM으로 인한 이런 세트가 뭐에 쓰는가 하는 겁니다. 이 GPU 한 개가 어떤 전력을 쓰느냐 하는 건데, 데이터에만 1000W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1000W라는 게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15Wh 정도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쓴다면 우리는 한 1.5W 정도를 매시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온 정이 1.5W입니다. 근데 GPU는 동전만 한데 이 GPU가 무려 1000W를 쓴다고 합니다. 1000W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다리미 하나 정도입니다. 다리미 작은 거 하나 정도가 1000W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리미 꽂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 다 타겠죠. 그게 GPU입니다.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GPU가 어떻게 가동하는가 하면, 다리미는 넓은 판을 데우지만 GPU는 불과 동전만한 크기의 칩이고, 그게 밀도가 아주 엄청납니다. 에너지 밀도가 엄청난 데다가 더더구나 시간도, 다리미는 한 20분 쓰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정전된다고 다리미 킬 때 얼른 빨리 달려야 된다고 막 설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다리미를 24시간 꼬박 꽂아놔야 되는 게 바로 GPU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전력 소비 현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GW짜리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들이 짓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데이터 센터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 렉이라는 캐비넷처럼 생긴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 렉마다 사이사이에 계속 이런 GPU를 넣어서 설치를 합니다. 한 렉 안에 보통 한 72개의 GPU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웬만한 캐비넷에 다리미를 1000W짜리 다리미를 72개 넣어놓고 전기를 다 꽂아놨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 렉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렉을 한 데이터셋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무려 6660개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50개씩 한 줄을 세운 것을 130줄을 만들어야 데이터 센터 1GW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리미를 1000W짜리 다리미를 72개 넣은 렉을 무려 6660개를 한 번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데이터 센터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1GW짜리 데이터 센터에는 결국은 48만 개의 GPU가 들어가서 가동이 되어야 우리가 묻는 LLM의 어떤 질문이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AI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IT 산업, 클라우드 산업하고 AI 데이터 센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IT 산업이라는 그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거나 아니면 투자는 저기 중국에다 하면 되고, 나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산업을 우리는 IT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말하자면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작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IT 산업이라는 건 지식 산업이고 오피스 산업이고 내 핸드폰 속에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AI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헤비 인더스트리에 오히려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GW의 전기를 쓴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산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전기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전기로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가 뭔가 하면 철강을, 이게 전기로의 사진인데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이겁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앞에 지나가 보면 이 길을 지나면 굉장히 깁니다. 이 큰 공장 안에 어떤 설비가 있는가 하면, 전기로가 철강 생산 규모는 연산 400만 톤이고
그다음에 약 500메가와트의 전기를 쓴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데이터 센터의 반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반이면 1기가와트의 반이면 500메가와트입니다. 실제로 현대제철 인천공장, 난 믿기지가 않아서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계약 전력을 조사해봤더니 450메가와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전기를 쓰는 게 AI 데이터 센터라는 겁니다. 자원 요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제철에는 보면 셀을 녹일 때 인공번개라는 아크를 일으켜서 셀을 녹일 때 전기를 쓰고 나머지 시간에 전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하는 양을 따진다면 인천제철이 쓰는 양은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의 3.5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는 게 데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AI를 스마트폰 속에 있는 가벼운 앱으로 인식하지만 그대에 숨겨진 인프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전통 산업인 철강보다 더 무겁고 더 에너지 리ኳ이어먼트가 많은 산업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AI 데이터 센터는 잘 안 보이는군요. 우리 시대의 경제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AI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수백 가지 질문을 물어댈 것이고 그 뒤에는 항상 우리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돌아가야지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생산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분야에서 AI 에이전시가 활동하게 되면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AI 에이전시는 아마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의 9배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요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아주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력과 같은 자원은 본질적으로는 대체 불가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 갖출 수 있는 병목이 된다는 겁니다. 뭐 경제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가 레온티에프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많은 종류의 생산 요소가 있는데 그 생산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생산품을 만들 때 무엇에 있어서 이 생산품의 양이 결정되는가 하면 가장 최소 자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칩을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전기를 덜 쓰는 칩을 만들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이 전기라는 자원은 결국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갖출 수 있는 병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병목은 이미 빗에서 와트로 넘어갔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AI는 가상세계의 진영이 아닌 현실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이고 AI 산업 재편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A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AI를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면 이거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게 에너지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는 과거에 우리는 그냥 발전소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에너지를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전망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죠. 왜? 송전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어지게 되어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전기는 발전소만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고압의 전기를 변전을 하고 고압선을 통해서 또 철도용으로 뭐 공장으로 보내고 그 과정에는 많은 발전기도 필요하겠지만 케이블과 송전 철탑도 필요하고 변압기와 개폐장치와 피레기도 필요하고 그걸 다시 전압을 더 낮춰서 변전소도 필요하고 주상 변압기와 선로 개폐기, 지중 케이블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모두 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서서히 늘어나는 전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 이것들은 절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에도 아마 불 하나 들어오는 모두 다는 구리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력 개통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를 덮고 있는 발전소로부터 지금 여기 있는 전등까지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계장치이고 이 기계장치가 그렇게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한 3년 뭐 그 이상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급박하게 미국은 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말하자면 전기가 모자랐고 원자력은 진료가 봤더니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고 SMR은 아직도 뭐 개발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고
가스터바인을 하려고 했더니 가스터바인 만드는 회사들이 5년 동안 주문 안 받는다 그러고 지금 주문하면 잘하면 6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굉장히 비싼 연료전지 찾아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와서 현대중공업에 와서 배에다 쓰는 엔진 발전기를 무려 수십 대씩 사갔습니다. 왜? 전기가 없으니까. 송전망은 해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게 경계와는 설비가 모자라는 어떤 바틀렉을 지금 겪고 있고 지금은 더 나가서 주민들이 이제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좀 갖고 오지 마라. 왜? 전기요금 올라간다. 전선 모자란다. 뭐 온갖 뭐 민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지나면 아마 데이터 센터 반대하는 게 미국도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데이터 센터에 전력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지금 시스템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Bring your own new energy. 네가 발전소를 가져와라. 네 옆에서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옆에 져서 네가 송전선에 부담 없이 네가 져서 해라. 그게 지금 PJM이라고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큰 전력회사였습니다. 그 전력회사의 팔리시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국가가 혹은 전력회사가 전기를 네가 진다고 그러면 내가 몇 년에 전기를 공급해 줄게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용량시장의 경매에서 전력을 더 이상 맞출 수 없는 한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ring your own energy를 해라. 그게 미국의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국방물자 생산법도 동원했습니다. DPA라고 해서 Defense Production Act라는 것은 오래전에 1950년대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군수물자들이 공장을 다 문 닫아버리고 군수물자는 없고 한국 전쟁은 가야겠는데 그래서 만들었던 법이 DPA입니다. DPA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거하여 급박하게 전시 동원령을 만들어서 물자를 만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한국 전쟁을 치렀죠. 그 뒤에 미국은 이 DPA를 그냥 살려둔 상태 내에서 군수 물자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심지어는 코비드-19 같은 거 왔을 때도 DPA를 발동을 해서 그런 문제를 급박하게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될 때 이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마침 지난 4월 20일에 5개의 전력공급 메모랜덤을 통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하였습니다. 전력망에 석탄에 천연가스에 요보다 1월에 또 원자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원자력 연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 이런 것들 모두에 대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해서 DOE로 하여금 이것들을 조속한 내에 빠르게 시행하도록 미국은 이 일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백악관에서 나온 프리덴셜 액션의 그 표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는가 하면 이걸 전시체제로 에너지를 다룬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에너지 정책을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규제와 인허가 사항과 이런 것들을 자본을 동원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걸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기 공급을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이 아니고 전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데 있던 모든 규제와 이것을 풀어줘서 해결하겠다는 게 미국이 DPA를 발동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속도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의회 승인 없이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전기를 공급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얼마나 급박하게 전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총력전을 선언하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며칠 전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뭐 이제 한 열흘 좀 지났는데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다시피 이게 제일 큰 아주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더욱더 그럽니다. 정부는 이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역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짓고, 세마이컨덕터 팹은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영남 지역에도 뭘 하고는 잔뜩 계획을 해놨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옮기는지 뭐 새로 공장을 정사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하겠다는 게 발표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전기가 있다 없다 물이 있다 없다를 갖고 거의 뭐 엄청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를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하는 사람은 이건 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가 4년인 대통령이 아마 삽뜨기도 전에 아마 임기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찌됐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포스를 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전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이걸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제약이 되어 있군요. 2026년 6월 29일 날 이쪽에 와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건설 중인 용인의 반도체 팹 2개에 이어서 호남에도 팹을 서둘러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여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하면 아까 요 전 슬라이드에 보시면 영남권에는 얼마, 강원권에는 얼마, 충청권에는 얼마, 뭐 호남권에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게 발표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데이터가 다 달라서 컨시스트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발표한 날 보면 이런 팹도 설치를 해야 되고 팹에는 물론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다수 건설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리미 72개를 넣은 캐비넷을 6,660개를 랙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얼마나 짓겠는가 하면 2029년이면 지금부터 3년 후인데 3년 후까지 8.4기가와트를 그리고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를 건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걸 봤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 시간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원자력 관수 지금부터 아무리 마음먹어도 얼마 전에 영덕과 기장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게 그 부지 선정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2035년까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진짜로 실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호남에 반도체 팹을 추가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 각지에 짓는 데는 엄청난 작업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력 설비를 대폭 확대해야 되는 게 시급합니다. 말하자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에너지 정책이 전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린도 하고 AI도 전력 공급하고 이 두 개 한다는 것에 대해서 we cannot have both입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어떤 국가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해서 AI 데이터, AI와 관련된 추세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추세는 어쩌면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붉은 여왕과 비슷합니다. 왜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남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뒤처지고 나만 죽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 세상은 붉은 여왕처럼 미친 듯이 AI의 한 방향으로 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NDC라는 지금까지 되지도 않았던 NDC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갈 거냐, 태양광이나 늘리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의 전기를 준비하는 일을 할 거냐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 사회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태양광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적극 손을 떼야 됩니다. 태양광이 어떤 건가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좋은 에너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CO2가 걱정이 될 때는 태양광은 아주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좀 비싸지만 깨끗하고 멋있는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석에너지를 주는데 도움도 좀 됐고 우리가 한 10% 미만의 태양광을 가질 때는 그래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벌써 호남 지역에 가면 태양광 다 출력 제어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10%를 넘어서 운영을 할 수, 개통에 너무 큰 영향을 주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0%, 30% 올라가면 개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양광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여전히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를 하겠다고 엄청난 포부를 밝히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건다야 됩니다. 말하자면 태양광은 과거에는 아주 좀 비싸지만 멋있고 깨끗한 놈이었는데 지금 AI에 전력을 공급하는 말하자면 24시간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기만 하고 전력 공급은 순 낡은 달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필요할 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막 쏟아져 들어오고 내가 필요할 때는 안 들어오는 전기를 갖고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였던 계획을 지체 없이 바로 폐기해야 됩니다. 지금 석탄 발전소 충남 해변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남쪽에 있는 이 석탄 발전소들은 송전망도 다 돼 있고 그 석탄 발전소는 30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쌩쌩한 기계입니다. 한 가보시면 놀랄 만큼 이렇게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새로 전기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전기를 지어도 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스 터바인을 짓는데도 지금 주문하는 데만 6년 걸리는 판에 있는 멀쩡한 발전소를 문을 닫는다?
왜? CO2가 좀 많이 나오지 않냐? 지저분하지 않냐? 이런 이유를 받는다는 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석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우리 흔히 펌파워라고 얘기합니다. 펌파워가 뭔가 하면 깜빡깜빡 하는 전기가 아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공급해주는 전기. 그걸 우리가 펌파워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석탄발전소, 원전, 천연가스 발전소 이겁니다. 재생에너지는 펌파워가 아닙니다. 펌파워를 미국에 요즘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Any fuel, any location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로케이션을 막론하고 가능한 것부터 서둘러 짓기 시작하지 않으면 AI를 못한다 하는 게 전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갖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이고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해결해야 될 제일 큰 과제입니다. 아마 내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AI냐 아니면 우리가 기약 없는 NDC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데 엄청난 재원을 몰아넣는 일을 계속해야 되냐는 어떤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는 사실은 모양이 조금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뭐 원전도 안 하겠다 그러고 뭐 태양광을 100개가 하겠다 그러고 뭐 엄청난 포스를 갖고 그걸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김성환 장관이 발표하기를 나는 그 부지 영덕하고 기장 마련할 때도 야 조마조마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뭐 두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곧 짓겠다 그러고 12척이 넣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AI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망설여가면서 주저주저해가면서 선택할 일은 아니고 하나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하고 좀 뭐랄까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원자력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만들어서 SMR도 좀 얘기하고 뭐 농축도 좀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보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괜히 하는 건 정말 요롱한다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마치 원전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강국이고 경쟁력도 있고 뭐 사실입니다. 강국에 경쟁력이 있죠.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노형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아직 사실 젬병입니다. 여기 원자력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앉아 계셔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APR 1400 IP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짓는 데는 젬병이지만 그와 관련된 데이터나 그와 관련된 노하우나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상당한 보완적 관계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농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에서 원전 연료가 그동안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핵무기에서 나오는 그 핵물질을 분해해서 전 세계에 팔았고 우리 그거를 아주 싸게 지금까지 잘 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2028년 곧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주 다급하게 되었고 미국도 지금 원전 연료를 만드는 사업을 왜냐하면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민간 회사들인데 러시아가 하도 싸게 파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다 망했거든요. 새로 막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몇 년 후쯤에 농축을 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원전 연료를 과연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뭐 파일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 제 발표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